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아주 기뻐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연준의 긴축 기조 때문에 유동성이 마르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160개에 달하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을 UBS가 분석한 결과 4월에 사상 최대 수준의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려 4억 1,700만 달러가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상품에만 3월 말 이후 무려 2억 2천만 달러가 유출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미 최대 은퇴 플랜 제공업체죠. 피델리티가 미국 직장인들의 은퇴 플랜인 401k의 메이저 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피델리티는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운용 규모로만 세계 5위라고 하고요. 미국 내 은퇴 플랜 규모로는요, 무려 2조 7천억을 운용하는 최대 운용사입니다. 미국 전체 자산 은퇴 플랜 규모가 6조 정도니까 무려 한 기업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 401k는요, 미국 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제공받는 은퇴 플랜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강세장을 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일 수 있는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인들의 절대 대다수가 은퇴 플랜으로 401k나 IRA 같은 은퇴 플랜에다가 주식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01k 같은 경우는 이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일단 직장인들이 임금의 일부 5%도 될 수 있고요. 10% 정도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금액을 그냥 꾸준히 지정된 투자 상품에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가 따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또 적립을 해주는 매칭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 달에 500불을 이제 제 임금에서 웨이지에서 500불을 적립을 하면 회사도 더 밀크도 인컴에 따라서 500불을 더 매치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죠. 저한테는 프리머니 공짜 돈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회사가 그냥 돈을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세금 혜택까지 있으니까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하면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401k는요, 투자자가 거래를 마음대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넣으면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으면서 적립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투자 상품 자체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개인 개별 종목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그냥 보통 S&P 500이나 나스닥, 채권이 포함된 몇 가지 상품만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투자자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미국 증시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넣는 가치 투자가 실현되는 셈인 거죠. 미국 주식 시장으로서는요,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가 꾸준히 일정하게 들어오는 셈이니까 주식 시장이 사실상 좀 완전히 무너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메이저 업체인 피델리티가 자사의 은퇴 플랜에 비트코인을 추가한다는 소식은요, 2021년 2월에,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이 보수적으로 유명한 은행이었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비트코인을 드디어 취급한다는 소식하고 아주 비슷한 수준의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에 점점 편입이 되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제품은요, 뮤추얼 펀드는 아니라고 하고요. 피델리티가 스폰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의미하죠. 이 스폰서 회사들에게 직원별로 별도의 어카운트를 열 수 있게 해주고요. 그 어카운트에 또 2개의 어카운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투자 계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현금을 보관하는 단기 머니마켓 펀드겠죠. 관리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익스펜스 레이쇼, 운용 보수라고도 하죠. 이거는요, 0.75%에서 0.90% 수준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다지 낮지는 않습니다. 피델리티가 제공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 이제 운용 보수가 0.02% 정도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가 0.09% 수준이니까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프로쉐어스에서 나온 지금 대표적인 비트코인 ETF인 BITO가 0.95%니까요. 그보다는 약간 더 낮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고객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죠. 비트코인 하면 빠질 수 없는 기업이죠. 바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기업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만 12만 5천 개가 들어가 있는 회사죠. 거의 뭐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델리티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올해 말부터 4K 플랜을 그 비트코인 상품, 이제 4K 플랜에서 비트코인 상품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은퇴 계좌에다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워낙 변동성이 높아서 일생에 진짜 은퇴 플랜이라는 게 피땀 흘려서 모은 계좌인데 비트코인 넣는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다고 합니다. 일단 피델리티는요, 계좌 전체에서 다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 20%까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게 제한을 한다고 하고요. 그것도 각 회사가 이제 따로 알아서 10%나 이제 뭐 5%든 이렇게 알아서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만 투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도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아직 노동부가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완전히 뭐 승인을 할 거나 오케이를 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조금 비판적인 게 사실인데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지금 뭐 거부할 수는 없는 만큼 이에 맞는 가이던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고 미국인들의 은퇴 플랜이 만약에라도 잘못될 경우에 이게 사회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 회사들한테 비트코인을 은퇴 플랜에 넣는 거를 극도로 조심하라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비토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ETF하고 상품들이 나온 상황인데요. 은퇴 플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이 거래하는 일부 IRA 플랜에서나 뭐 가능했던 건데요. 하지만 피델리티나 뱅가드 같은 메이저 업체는 지금까지 거래를 뒀던 부분이죠. 미국 은퇴 플랜에 있는 자금 규모가 6조 달러 수준인데요. 피델리티는 뭐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기업입니다. 피델리티의 진입은 사실상 뱅가드와 같은 기업들에게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 그래서 암호화폐에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죠. 최근 비트코인이 이제 4만 달러를 하락 돌파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작년 고점에서는 이미 43% 정도가 하락한 상태고요. 현재 시장 상황으로만 보면 뭐 3만 달러까지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물밑에서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하죠. 일단 시장에 거래되는 코인 공급량이,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극도로 마르고 있다는 건데요. 이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유출된 코인들이요, 이 콜드 스토리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콜드 스토리지가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거래되는 시장에서 빼서요, 내 오프라인 금고 같은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 코인들은요,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는 거죠. 오프라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같은 곳에 넣어두는 건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팔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기회를 기다리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비트코인 공급량이 극도로 말랐었을 때 이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제 숏 스퀴즈가 나서 가격이 빠르게 이제 오르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유동적인 비트코인 공급량이 극도로 낮아지는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이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점.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추세도 주시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개인들은 떠나고 있지만 기업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더 밀크 김세진 기자님의 기사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에도 투자 금액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1분기에만 125억 달러로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22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가 NFT하고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분야라고 합니다. 전체 투자의 뭐 36%를 차지했고요. 반면에 디파이 분야는 20%로 4분기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이 백조는 물 위에서는 이제 우아한 모습을 보이고 유유히 물 위에 떠 있지만 물 아래에서는 열심히 발을 젓고 있다고 하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도 겉으로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찢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가고 관심도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보는 기관 투자자들은요,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 최대의 은퇴 플랜 제공업체인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지금 워낙 매섭게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 유동성이 극도로 마르고 있는 상황이죠. 암호화폐의 변동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는 눈을 기르고 좋은 기회, 좋은 기업을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밀크의 뉴욕 시그널은요,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소개를 해주시면요,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도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따로 또 리플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